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그 The ABC's First Aid 국어의 문법이랑 본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문법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ith 명사, 형용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우리가 with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엇과 함께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함께라고 하는 게 어떤 대상이나 물건, 이름 이렇게 명사와 함께일 수도 있지만 그 명사가 어떠한 상태인 채로 함께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with 뒤에다가 간단하게 형용사 내지는 분사, 마치 우리가 문법 요소에서 보어처럼 이 명사에 대한 상태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우리가 요거를 마치 이 명사가 뭐 하는 것 한 채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한 채 이렇게 되고요. 이 여기 이거를 이제 with 보통 이제 분사를 쓰면 with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얘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with 누가 혹은 무엇이 플러스 어떠한 채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어떠한 채로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누구냐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아시면 이거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되거든요. 자, 어떠한 채로라고 하면 여기에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가장 대표적으로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보어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갈 수 있냐? 여기에 분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분사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 동사로 만든 형용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분사로 만든 형용사에는. 그래서 과거 분사와 현재 분사가 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하는 요 수식어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 분사는 보통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분사와 그리고 과거 분사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현재 분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금 있다가도 쓰겠지만 능동과 진행의 성질을 가진 분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가 이제 보통 이제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형태가 얘가 VING 이렇게 해서 현재형 동사처럼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과거 분사는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되죠. 그게 저기 뭐냐? 저거가 아닌 이상은 불규칙이 아닌 이상, 그죠? 그래서 이 과거 분사는 이제 재와 현재 분사와 반대로 수동과 완료의 느낌의 이런 형용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burn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태우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타다 혹은 태우다라고 이렇게 해보면 우리가 이 burn에서 예시를 들은 거니까 이렇게 쓰고요. 우리가 burn에서 두 가지의 형용사를 우리가 끌어낼 수 있어요. 바로 첫 번째는 저 현재 분사인 burning, 그죠? burning. 그점 이 burning은 무슨 뜻이 되냐? 타고 있는 이라고 하는 이렇게 뭐뭐 하고 있는 이라는 느낌의 형용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자동적으로 능동이 되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burn의 과거 분사형인 burned 혹은 burnt라고도 하죠. 그죠? 라고 이렇게 쓰면 태워진이라고 하는 뭐뭐 당한, 그러니까 뭐뭐 당한 혹은 뭐뭐 된, 그래서 어떤 일이 이미 끝났고 혹은 누군가에 의해 당하고 이런 느낌의 형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burning tree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돼요?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나무가 그림 잘 그리죠? 자, 이렇게 해서 있으면 얘가 지금 활활활활활 이렇게 타고 있는 트리인 거예요. 이게 바로 burning tree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burned tree라고 하면 어때요? burned tree라고 하면 이미 다 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돼버리고 뭐 밑에 이렇게 재가 좀 이렇게 깔려 있겠죠, 그죠? 이 탄다는 행위는 끝났고요. 이게 이 행동이 끝나버린 트리거나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태워져서 어쨌든 누군가에 의해 태워졌겠으면 이게 이미 다 타버린 이라고 하는 요런 상태를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burning이고 얘가 burne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형용사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우리가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자, 예수를 좀 지우고 얘를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보면 우리가 형용사를
집어넣으면은 뭐 형용사는 우리가 간단하니까 좀 내비두고요. 과거 분사와 현재 분사를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볼게요. 그러면 잘 보세요. With my eyes closed라고 이렇게 내가 쓰면 어때요? 내 눈이 감긴 채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봐보세요. 우리가 eye라고 하는 게 이미 감겨진 상태니까 우리가 closed를 썼겠죠. 그리고 눈은 보통은 이제 눈이 스스로 감는다기보다는 우리가 의지로 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나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눈이 감겨진 거니까 우리가 closed라고 하는 이런 분사를 써주면 나의 눈이 감긴 채로 이렇게 되겠죠. 보통 이제 나의를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안 써주죠, 그죠? 나의 눈이 감긴 채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를 보면 with ing를 하면 with my dog following me 이런 식으로 쓰면 어때요? 그러면 나의 강아지가 나를 따라오는 채로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런 어떤 동시에 진행되는 일들을 동시에 요런 상황이 주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with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with my hands his라고 해볼까요? with his hands in the pocket 이런 식으로 쓰면 요번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거는 앞에서부터 그의 손이 주머니에 넣은 채로 그의 주머니에 있는 채로 주머니 안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부드럽게 해석하면 손을 주머니 안에 넣은 채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누구 손이에요 이게? 근데 그의 손이겠죠. 그의 손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진짜 주어 동사를 앞에 써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I listened to music. 나 음악을 들었어. With my eyes closed. 그죠? 나의 눈이 감긴 채로. 그러면은 요게 우리가 with로 시작하는 구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나의 눈이 감긴 채로.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I took a walk. 나는 산책을 했다. 나의 강아지가 나를 따라오는 채로라고 이렇게 with my dog following me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얘도 한번 해보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 없어졌네요. 자 다시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 앞에 강의를 돌려보면 되니까. 그러면 아까를 보면은 He was speaking something to an old man. 노인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With his hands in his pocket, in the pocket.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는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누구에게? 한 노인에게 그의 손이 주머니 안에 있는 채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뭐 한 채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다 요 with 분사 구문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요. 여기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 분사가 현재는 능동이고 과거는 수동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일이 현재 분사는 진행되고 있고 완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분사구문을 쓰고 싶어, with 분사구문을 쓰고 싶어서 with my eyes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closing과 closed를 둘 다 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느낌이 다르죠. with my eyes closed랑 with my eyes closing이랑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자 하나는 closed는 어떤 느낌이 되죠? closed는 이미 감겨진 거예요. 이미 감겨진 채로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되고, closing을 눈을 동시에 감으면서라고 하는, 그죠? 이렇게 좀 내 눈을 감으면서, 그리고 이렇게 근데 눈을 감는 도중에 라고 하는 상황이 같이 있으면서라고 하면
조금 느낌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얘보다는 얘를 더 많이 쓸 것 같습니다. 눈이 감겨진 채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요 with 뒤에 나오는 대상이 이 뒤에 있는 행동을 하는 주체라고 주어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얘가 능동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땐 현재 분사를 써야 되고 과거 분사를 쓰면은 우리가 얘가 뭔가를 당하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아까 생각해 보세요. With my dog followed. 이렇게 쓰면 뭐가 되냐면 내 강아지가 누군가에 의해 따라와지는 채로라고 하는 이런 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앞에서 걷고 있죠? 그죠? 룰룰랄라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근데 이 뒤에 강아지가 따라오고 있는데 이 강아지가 누군가에 의해 또 쫓기고 있어요. 그죠?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뭐 예를 들어서 by a baby 뭐 이렇게 쓰면은 말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강아지가 나를 따라오는 중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얘를 우리가 following이라고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following. 그래서 강아지가 스스로 쫓아오고 있는 거니까 following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with 그 다음에 나오는 요 대상이 뒤에 있는 행위를 능동적으로 하면서 진행되고 있으면 현재 분사, 그리고 무언가를 당하거나 아니면 어떤 행동이 이미 끝나 있으면 과거 분사를 써줘야 된다.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봐보세요. I was cleaning my room. 나는 방을 청소하고 있었다. 굉장히 간단하죠. 끊어보면 with the windows open 하면은 창문과 함께 이상하죠. 그럼 뒤에 오픈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열린이라는 형용사겠죠. 그러니까 창문이 열린 채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뭐 한 채로라고 하는 건 그 상황과 함께라는 거니까요. 그죠? 그 상황과 함께. 그 다음에 with 명사구 뭐 명사 플러스 현재 분사하면 He's running with his dog following him. 자, 아까 제가 든 예문이랑 똑같은 게 나왔죠. 그러니까 그의 강아지가 그를 따라가고 있는 채로. 우리가 follow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following은 동사에서 시작한 친구이기 때문에 누구를 따라가는 채로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 뒤에 대상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동사일 때처럼 똑같이 쓰되 ing를 붙여줘서 우리가 따라가다가 아니라 따라오고 있는 이라는 형용사로 쓰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과거 분사를 넣으면 어떨까요? 자, they listen to music. 제가 했던 거랑 똑같이 나오네요. 또 그들은 음악을 들었어요. with their eyes closed. 그들의 눈이 감긴 채로. 그러니까 감겨 있는 채로니까 눈을 감은 채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은 눈을 감은 채로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뭐뭐 한 채로니까 with인데 뭐가 어떤 대상이 생각해보면 I인데 누구 I? 그들의 I겠죠. 그죠? 이걸 영어에서는 반드시 써줘야 돼요. 누구의 I인지. 그죠? with their eyes. 근데 어떻게? closing 아니면 closed. 그죠? 이미 감겨 있죠. 그죠? closed.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써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요거 문제 보세요. He slept. 그는 잤다. With the door is open. 자, 지금 잘 보세요. with는 그 접속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is가 나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얘가 주어가 되게 되죠. 앞에 있는 명사가. 그죠? 그러면 with는 접속사가 아니라 전치사라서 절대로 주어 동사의 형태가 나와서는 안 돼요. 명사 하나만 있어줘야 되고 그 명사를 설명해주는 형용사 정도 하나 정도는 나와줘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is라고 하는 친구는 아예 여기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he's checking his eyes with one eye. 그는 그의 눈들을 체크하고 있어요. with one eye. 한 눈이 닫혀진 채로가 돼야겠죠. 그죠? 덮여진 채로. 그러니까 covered 이렇게 되겠죠. covering 하면 이 애가 무언가를 덮고 있는 채로예요. 그죠? 눈이 뭘 덮어요. 그죠? cover라는 동사 원형은 아예 나올 수가 없고요. 그죠? She went out of room. 그녀는 방 밖으로 나갔어요. With her hands. 그녀의 손이 그녀의 얼굴을 봐보세요. 그녀의 손이 뒤덮여진 채로 그녀의 얼굴을 혹은 그녀의 손이 덮은 채로 덮고 있는 채로 이게 훨씬 낫겠죠. 그러니까 얼굴을 가린다는 행위를 하는 도중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hands가 face를 덮어줘야죠. 그죠? face를. 그러니까 hands가 덮여진 상태라면 무언가에 의해라고 하는 표현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과거분사라는 게 나왔어요. 자, 과거분사. 제가 아까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죠? 형용사라 그랬죠. 분사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수식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형용사로도 쓸 수 있고 부사로도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분사가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또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분사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짚는 건데, 자, 분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participle이라고 합니다. participle.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이 participle에 보면 이 part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 part는 뭐냐면 부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사가 나뉠 분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동사에서 나뉘어져 나온 단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사에서 나뉘어져 나온 부분이라는 거죠. 단어죠. 단어인데 얘가 뭐냐? 잘 기억하세요. 형용사. 혹은 우리가 형용사라고도 쓰고, 제가 지금은 이제 형용사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수식어 품사는 두 개가 있는데 형용사랑 부사가 있어요. 근데 이 부사로 쓰일 때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분사구문이라는 걸 배우게 되고요. 형용사라고 일단 기억을 해두시면 편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분사의 종류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첫 번째, 현재 분사죠. 얘가 현재 분사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현재 동사랑 비슷하게 생겨서 그렇겠죠. 형태는 일단 어떻게 되죠? ing를 붙여줍니다. 그죠? ving를 붙여주고, 그리고 또 어떤 느낌이라 했죠? 제가 능동적이고 진행적인 느낌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얘가 해석이 되면 보통 뭐뭐 하고 있는, 그죠? 혹은 뭐뭐 하는 능동적인 느낌이죠.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과거분사입니다. 얘는 보통 과거동사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는 수동적인 느낌이고 완료의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분사라는 형용사를 가지고 만들어 본 태가 수동태고요. 과거분사를 우리가 가지고 과거에 어떤 끝난 일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쓰는 게 바로 완료 시제입니다. 그죠? 현재 완료 시제죠. 그래서 보통 뭐뭐 된 혹은 뭐뭐 당한 이라고 하는 요런 느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분사에는 두 가지가 있구나. 첫 번째 뭐가 있다? 현재 분사와 능동적인 느낌에, 두 번째 뭐가 있다? 과거 분사가 있다. 각각은 우리가 형태는 이렇게 만들고 ing와 ed를 붙여주고, 그럼 선생님 ed는 과거랑 똑같은데 그럼 우리가 이거를 과거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야 되나요? 자, 과거 시제는요 동사입니다. 근데 제가 이 과거 분사는 뭐라 그랬죠? 이 위에 가장 중요하게 형용사라 그랬죠. 얘가 이 ed가 붙은 애가 동사 자리에 나와 있으면 다른 동사가 아무것도 없고 버젓이 붙어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걸 과거 분사라고 볼 거예요. 죄송합니다. 동사라고 볼 거예요. 근데 얘가 동사가 아닌 자리에 명사의 앞이나 뒤에 이런 식으로 끼어 있거나 아니면 이게 왜 여기 나오지? 라고 생각하는 거는 다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예문을 하나 보여드리면요. 자, she 뭐라고 해볼까요? She punched him. 이런 간단한 예문 들어볼게요. She was punched by him. 뭐 이런 식으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영어는 무조건 앞에 있는 게 먼저 자신의 지위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 she가 나왔으니까 주어죠. 그러면 이 다음에 나온 거는 앞에 주어 다음에 나온 punched라고 하는 건 문장에 반드시 동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얘가 동사겠고요. 그럼 과거분사가 아니겠죠. 왜? 과거분사 내 형용사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녀는 때렸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목적어인 그를 이렇게 오게 되죠. 그죠? 근데 여긴 잡으세요. 자, 주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was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네요. was라고 하는 동사에 어떤 상태였다 라고 하네요. 근데 어떤 상태였는지 봤더니 그럼 punched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때렸다 라는 과거 동사로 생각을 한다면 앞에 있는 be라고 was라고 하는 이 엄연한 동사와 겹치게 돼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게 진짜 동사라는 겁니다. 비동사가. 그리고 얘는 우리가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얘는 과거형 동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라는 형용사구나. 왜냐하면 비동사 뒤에 형용사 오는 게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녀가 어떤 상태였냐면 맞음 당한 상태였다. 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동사에다가 pp라고 하는 이 과거 분사라고 하는 형용사를 섞어주면 우리가 이게 동사를 한다가 아니라
당한다라고 하는 수동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의해 이런 식으로 붙었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과거분사고요. 과거분사 형용사죠. 그리고 얘는 엄연한 동사입니다. 과거 동사일 뿐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분사라고 하는 거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분사가 어디에서 뻗어져 나왔다고요? 얘가 동사에서 뻗어져 나왔죠. 동사. 그죠? 동사에서 뻗어져 나와서 이렇게 동사에서 뻗어져 나온 애입니다. 그 이게 문제가 뭐냐면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 형용사랑 좀 다르게 이 분사는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동사의 성질이 뭐냐면 자기가 목적어가 필요하면 목적어를 받을 수 있고요. 또 보어를 받으면 보어를 또 이렇게 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형용사가요 되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She saw a man dancing in the floor 이라고 하는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봅시다. 제가 자 보세요. 죄송합니다. 형용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춤추다에서 춤추고 있는 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만들면 우리가 얘를 dancing 이라고 써줍니다. 그죠? 근데 카페에서 춤추고 있는 이라고 하면 우리가 dancing, dance 원래는 춤추고 있다예요. dance in the cafe 이렇게 쓸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요 앞에 있는 동사를 dancing 이라고 써주면 이 in the cafe는 지금 dancing을 꾸며주는 거잖아요. dance를 꾸며주는 거잖아요. 카페에서 춤춘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 얘가요 dancing이 혼자 가면 안 되고 이 dancing in the cafe가 같이 가는 요 지금 선생님이 괄호로 묶은 이 덩어리가 하나의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자 보세요. She looked at the man 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죠. 근데 우리가 한국어에서는 형용사를 항상 명사의 앞에 아무리 길어도 앞에 붙여줍니다. 어떻게요? 그녀는 카페에서 춤추고 있는 남자, 뭐 그 남자겠죠? 그 남자를 보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형용사가 카페에서 춤추고 있는 이라고 하는 요 형용사가 남자 앞에 붙어 있죠. 한글은 형용사가 아무리 길어도 앞에 붙여줍니다. 그건 한글이 굉장히 일관적인 규칙을 보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한글에는 그 남자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꼬리표를 붙여서 조사를 붙여서 얘가 주어인지 목적어인지를 다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어떻게 돼요? 우리가 She looked at the dancing in the cafe man 이렇게 되면 그럼 잘 보세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dancing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춤추다도 춤을 추고 있는도 되지만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춤을 추는 것이라는 명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she looked at the dancing이라고 하면 우리가 앞에서부터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녀는 보았다, 그 춤을 보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춤을 그 카페에서. 그리고 man은 뭐예요? Yo man 뭐 이런 건가요? 그죠? 야, yo man, 그죠? 야, 그녀는 카페에서 춤추는 걸 그 앞에 있는 춤 공연을 보았어, man. 이런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런 혼동을 지금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발견한 방법이 뭐냐? 만약에 죄송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형용사가 길어진다면 이 형용사를 반드시 이 꾸며주는 명사의 뒤에다 붙여주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dancing in the cafe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되냐면 she looked at the man 그녀는 보았다 그 남자를. 근데 그 남자를이라고 하고 dancing 그러면 우리가 알기에는 춤추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dancing in the cafe 카페에서 춤추는 것 그러면 이거를 해석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녀는 보았다 그 남자를 카페에서 춤추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얘를 요렇게 She looked at the man dancing in the cafe 이런 식으로 형용사구나. 카페에서 춤추고 ing네요. 춤추고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써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뭡니까? 우리가 여태까지는 한 단어의 형용사들로 명사 앞에 주렁주렁 달아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뭐 그죠? famous man 이렇게 그죠? 근데 뭐 famous teacher 이런 식으로 famous teacher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는 한 가지 규칙을 알아둡시다. 두 단어 이상이 뭐여 하나의 형용사가 된다 라고 하면 이 형용사는 명사의 뒤로 간다. 자기가 꾸미는 명사의 뒤로 간다. 이게 우리가 형용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규칙의 대표적인 형용사가 뭐냐면 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조건 두 단어가 될 수밖에 없는 형용사, 두 단어 이상, 투부정사 형용사 있죠. 그죠? 투부정사 형용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분사 형용사도 만약에 내가 뭐 아까처럼 카페에서 뭐 춤추고 있는 그지? 아니면 책을 읽고 있는 그럼 reading a book 이라고 하는 게 형용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런 거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주 긴 형용사 배우신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이 문법도 이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혹은 동사가 들어있는 굉장히 긴 형용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긴 형용사가 그 자기가 꾸미는 대상인 뒤에 보통 선행사라 그러죠. 그 뒤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She came to meet the guy who she met before. Who she met yesterday. 이렇게 써볼까요? 그럼 어때요? 지금 그 앞에서부터 천천히 볼까요? 그녀는 왔어요. 만나기 위해 그 남자를. 그죠? 근데 어떤 남자요? 누구냐면 그녀가 어제 만났다에서 이 만났다를 형용사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만난 이 동작이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죠? Whom she met yesterday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면 이 앞에 있는 guy를 지금 누군지 요 긴 형용사 하나로 설명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사의 개념 이거부터 시작해서 관계대명사까지 요 형용사를 붙이는 규칙이 한글과 다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어려울 거 없습니다. 갑자기 앞에서부터 천천히 해석을 하다가 명사가 나왔는데 갑자기 뒤에 ing가 나오거나 ed가 나왔어요. 그리고 뭔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뭐 당한 혹은 뭐뭐 된 혹은 뭐뭐 하고 있는 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책으로 돌아와 보면 What's wrong with the treatments given in the following cases? 자,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With 무엇에 대해서? With the treatments. 그 치료법들에 대해서. 근데 어떤 치료법이냐면 given이 나왔어요. 갑자기 그죠? Given in the following cases. 다음에 이어지는 상황들에서 given 자 주다죠. 그럼 주어짐 당한 그죠? 줌 당한 그죠? 그래서 주어진이 되겠죠. 주어진이라고 하는 게 앞에 있는 이 the treatments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상황에 주어진 치료법에는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이런 식으로 쓴 거죠. 그죠? Many people like cars made in Korea. 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자동차를 made in Korea.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 made랑 in Korea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made cars. 그죠? 왜 한국에서 사람들은 만들어진 자동차를 좋아할까? 이상하죠? 왜 사람들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in Korea가 만약에 made가 앞으로 가버리고 만약에 in Korea만 혼자 이렇게 떡 남아있으면 그러면 좋아하는데 한국에서 좋아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만들어진이 아니라 그러니까 얘네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자동적으로 한 단어가 아니라 여러 단어가 하나의 형용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얘가 뒤로 가겠고 그래서 cars를 꾸며주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뭐냐면 우리가 가끔 춤추고 있는 남자라고만 쓰면 이건 댄싱이라고 하는 것도 뒤에 붙이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어떤 두 단어 이상이 하나의 형용사를 이룰 때 했죠. 그러면 댄싱은요 아무리 분사라도 얘는 뭐가 되냐면 하나의 그냥 한 단어인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I saw a dancing man. 난 춤추고 있는 남자를 봤어. 그쵸? In the cafe. 카페 안에서 내가 봤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I saw a man
dancing in the cafe 이런 식으로 써주면 어때요? 내가 한 남자를 봤는데 그 남자가 어떤 남자냐면 카페 안에서 춤을 추고 있는 남자를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까는 I saw a dancing man in the cafe. 그러면 내가 카페 안에 있던 건 나였어요. 왜냐면 내가 본 행위를 카페에서 했다는 거니까 아까처럼 쓰면 제가 좀 다시 돌려드릴까요? I saw a dancing man in the cafe. 그죠? 이거는 in the cafe가 아까 말한 것처럼 saw를 꾸며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다는 거죠. 내가 카페 안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댄싱맨이 어디 있었는지는 몰라요. 뭐 유리창 밖에서 이렇게 춤을 추고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보세요. I saw a man dancing in the cafe. 그러면 이번에는 카페에서 춤을 추고 있는 남자니까 남자는 카페 안에서 춤을 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본 위치는 정확하지 않죠. 내가 설명해주지 않는 이상은. 그죠? 내가 밖에서 봤을 수도 있고 카페 안에서 봤을 수도 있고 이런 차이점을 지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는 이만큼 미세한 차이로 이거 하나의 차이로 인해서 의미가 확 달라져요. 물론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겠지만 우리는 한국어를 쓸 때도 그렇게 자세하게 천천히 뜯어서 자기도 모르게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어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 보시면 The dog named Max. 보세요. Max라고 이름 붙여진 이렇게 되겠죠. name이 이름을 붙이다거든요. is very cute. 어때요? 주어 자리에 나온 dog라고 한 the dog를 꾸며주고 꾸며주던 말던 어쨌든 얘는 형용사예요. 이게 이 문장이 뭐 어려워 보인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장은 뭐랑 똑같냐면요. The cute dog is very the cute dog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The brown dog is very cute. 그 갈색 강아지가 매우 이쁘네 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제가 가로친 요 named max라는 형용사나 이 brown이라고 하는 형용사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주어를 꾸며주는 것 뿐이지 우리가 뭐 주어에 형용사 200개 300개 붙여도 어쨌든 명사가 하나면 주어는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My friend sent me some pictures taken in Egypt. 그죠? 이집트에서 찍어진 픽처를 그죠? 찍어짐 당한. 봐보세요. 픽처라고 하는 건 지가 찍을 수 없으니까 taking이 오면 안 되겠죠. 그죠? The girl playing the violin. 자 보세요. 바이올린을 플레이하고 있는 자 여자애가 연주 당하면 안 돼요. 우리가 플레이를 가지고 뒤에 사람을 쓰면 걔를 가지고 놀다 막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니면 그 역할이 뭐 그 역할을 연기하다라는 뜻입니다. 보통은 그죠? 그래서 요렇게 반드시 ing를 써줘야 된다는 거. 그 여기 다 보세요. The boy dancing on the stage. 아까 제가 말한 거랑 비슷하죠. 그 스테이지 위에서 하고 춤추고 있는 남자아이는 is my friend. 내 친구이다. 그죠? 이렇게 앞에서부터 천천히 해석하는 버릇을 들으시면 전혀 이렇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왜 그렇냐면 우리가 아까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걸 얘기했어요. 그죠? 이 관계대명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즉 우리가 후 뒤에 주어 예를 들어 후 뒤에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이런 느낌의 관계대명사 후나 뭐 여기 위치가 와도 상관없어요. 뭐 대시 와도 상관없고요. 이런 애들은요 우리가 얘네를 생략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관계대명사 주격이라고 하는 거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꾸미는 대상이 who나 which that 뒤에 나오는 동사를 하는 주어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주어가 없습니다. 얘는 바로 동사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이런 경우 우리가 얘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요 주격은 원래 생략이 불가능해요. 생략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이런 문장을 보실 거예요. 그죠? I had a cake. I had a piece of cake. My mom cooked, baked. 이런 식으로 보면 어때요? 우리 엄마가 구운이라고 하는 이거 있죠? 여기. 얘가 지금 보세요. 나는 먹었다 한 조각의 케이크를 우리 엄마가 구웠던 그죠? 이렇게 되니까 봐봐요. 우리 엄마가 구웠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갑자기 나올 리가 없고 뭘 구웠는지가 안 나와 있으면 우리가 이거는 앞에 있는 케이크를 구웠다구나. 그래서 우리 엄마가 구운 케이크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 지금 주어 동사라고 하는 이런 게 보이니까 여기에 반드시
이게 생략돼 있을 거예요. 대시나 아니면은 물건이니까 which 같은 것들이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막 생략해도 돼요. 진짜 상관이 없습니다. 앞에 전치사가 나와 있지 않는 이상은 막 생략해도 돼요. 근데 관계대명사 주격은 생략이 불가능한데 한정적으로 생략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왜 언제냐면 관계대명사 뒤에 비동사가 나와 있는 경우, 그리고 그 관계대명사 비동사를 제외한 이 점점점 부분이요. 그 두 개 이상의 단어로 나눠져 있을 경우는 우리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the man 아까 우리가 the man who was dancing in the cafe, 그죠? 아이고, 다시 써드릴게요. The man who was dancing in the cafe is my uncle.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자, 남자는 남자인데 카페에서 춤추고 있었던 남자는 내 삼촌이야.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를 우리가 who was를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the man dancing in the cafe is my uncle. 그래서 카페에서 춤추고 있는 남자는 제 삼촌입니다. 이렇게 됐죠. 근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보통은 the man dancing in the cafe is my uncle 이라고 쓰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금 눈앞에서 춤추고 있는 남자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내 삼촌이야. 근데 여기는 제가 못 썼죠? 아까는 여기는 제가 was라고 하는 시제를 썼죠. 그러면 춤을 추고 있었던 남자는 바로 내 삼촌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죠. 그러면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게 아니라 야 너 어제 그 남자 봤구나. 그 어제 춤추고 계셨던 그분이 내 삼촌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밑에 거는 야 저기 봐봐, 저기 지금 춤추고 있는 남자 보이지 카페에서, 저 사람은 내 삼촌이야 라고 하는 이런 다른 뉘앙스가 띄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제를 잘 나타내주고 싶을 때는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다시 살려줘서 이 비동사를 가지고 시제를 나타내는 경우를 잘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제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쓰고 싶을 때는 이렇게 씁니다. 대신에 이 춤을 추고 있었던인지 춤을 추고 있는인지는 요 본동사의 시제를 따라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명사를 수식하는 과거분사나 현재분사가 단독, 즉 한 단어일 때, 그죠? 한 단어일 경우, 그러면 이 한 단어는요, 그냥 이렇게 앞에 붙여주는 거예요. shocking news, 그죠? 충격적이게 하는 뉴스, 그죠? 그 다음에 used car 하면 사용된 자동차 해서 중고차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많은 ing나 ed가 달린 그 형용사들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거 뭐야? 예를 들면 뭐 exciting 혹은 excited 혹은 excited 혹은 surprising, surprised.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disappointing, disappointed. 요런 우리가 많이 봤던 그것들 있죠. 뭐 사람이면 뭐 ing 뭐 ed를 쓰고, 사물이면 ing를 쓰고, 그쵸? 그래서 요건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분사 형용사들이에요. 얘네가 지금 뒤에 ing나 ed가 붙어있는 애들이 이게 분사 형용사들입니다. 그래서 disappoint 자체가 실망시키다니까 disappointing은 실망을 시키는 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고, disappointed는 실망을 당한이니까 그 실망을 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I am disappointed라고 하면 내가 실망을 당했다는 거니까 실망을 한 거죠. 무언가에 의해서 뭐 at your behavior, 너의 행동에 실망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봐보세요. I am disappointing 이라고 하면 어때요? 나는 실망을 시키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내 스스로가 실망스럽게 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자조적인 말이 되죠. 갑자기.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하는 방법이 우리가 저 과거분사와 현재분사라고 하는 개념을 알면 굉장히 쉽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장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The movie was very excited. 이렇게 하면 야
그 영화가 흥분을 당했대요. 익사이트가 흥분시키다거든요. 무조건 다 뭐뭐 시키다는 뜻이에요. 감정에 관련된 단어들은. 그러니까 흥분을 당했대요. 그러니까 영화가 스스로 신나했다는 거야. 오, 오늘 관객들 많이 왔어. 기분 좋아. 오늘은 밝기를 조금 더 밝게 해가지고 내 기분을 표현해야지. 뭐 이런 겁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사물이 오면 excited, ed를 쓸 수 없다고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exciting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분사라는 개념을 배우면 우리가 영어에서 많이 쓰는 형용사,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 이 형용사의 개념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그냥 암기로 외웠던 ed나 ing를 구분하는 방법들이 이제 논리로서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동사에서 나온 형용사구나 라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단어 이상이 하나의 형용사가 될 때는 반드시 명사의 뒤에 위치한다. 이 두 가지만 조심해 주시면 우리가 이 파트에서 어려운 일이 별로 없겠죠. 자, 그러면 Don't eat any food. 어떠한 음식도 먹지 말렴. Leave on the plate. 자, 보세요. leave는 남기다죠. 그러면 이 남기다라는 동사가 그냥 나올 수 없겠죠. 그러면 food가 지가 leaving, 남기겠어요? 뭔가를? 아니겠죠. 접시 위에 남겨져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남겨진으로 바꾸기 위해서 leave left 마지막에 있는 남겨진을 이렇게 써주면 얘가 자연적으로 형용사가 되면서 남겨진 음식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She gave me a calendar makes by an artist. 잘 보세요. 그녀는 주었어요. 누구에게? 나에게. A calendar. 무엇을? 하나의 달력을. 근데 만든다라는 동사가 또 나와요. 여기 gave가 있는데 절대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캘린더가 스스로 만들어요. 얘를 주어처럼 놓고 꾸며지는 애를 주어처럼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캘린더가 만들고 있어? 이상한데? 캘린더가 만들어져야겠네. 아, 그러면 한 예술가에 의해 만들어진이니까 요거를 우리가 뭘로 고쳐야 될지 감이 오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같이 한번 보면서 본문에 어떤 주의할 점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빨간 펜이랑 파란 펜 준비하시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The ABCs of First Aid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응급처치의 기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 Do you know? 당신은 아세요? 라고 하고 여기에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what you should do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When 언제냐면 an accident happens, 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라고 하죠. 우리가 happen이라고 하는 단어는 take place라고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가 3인칭 단수니까 takes place, 그죠?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what is wrong? 뭐가 잘못됐죠? 그죠?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with the treatments, 그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with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어요. given in the following cases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given이라고 하는 친구부터 여기까지가 형용사라는 걸 알겠죠 이제. 그죠? 다음 케이스 안에 주어져 있는 그 다음의 경우들에 주어져 있는 이 치료들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Think about it.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And find out. 그리고 알아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동사가 think, 그 다음에 find out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요. 명령문이죠. 그죠? Find out the best way. 가장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To handle everyday accidents. 그래서 매일의 사고들, 그죠? 흔한 일상의 사고들을 뭐 하는 방법? 처리하는, 다루는 방법. 그래서 이것도 잘 봐보세요. 투부정사 형용사죠. 그죠? 형용사죠. 얘도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건 그냥 형용사라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어때요? way, 방법이라고 하는 거 뒤에 나왔고, everyday accidents가 지금 handle의 목적어예요. 매일의 일상의 사고들을 다루다 해서 to 하니까 얘는 뭐뭐 할 혹은 뭐뭐 하는 이라고 하는 이런 형용사가 됐죠. 그래서 약간 목적 느낌의 형용사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Case 1, drowning. 자, 익사. 그죠? 그래서 익사라고 하니까 죽는 것 같고, 물에 빠질 경우. 그죠? 민수 and his friends find, 찾습니다. 뭘 찾는지 한번 볼까요? A man, 한 남자를 발견을 합니다. 발견했다라고 하죠. Drowning in the lake라고 하면은 그 호수에서 물에 빠져 죽고 있는, 그죠? 익사하고 있는 남자를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who is가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요 ing 붙인 거 잘 기억해주고 drowned라고 하면은 물에 빠져 이미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죽었다거나 알겠죠? 자, they throw him a rope. 자, 여기에 지금 throw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요. 그러면 throw는 여기서 던지다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를 던지다가 아니겠죠. 그럼 던져주다예요. 던져주다. 그래서 우리가 주다라고 하는 동사는 주다라는 의미만 있으면 거의 대부분의 동사 95% 정도는 누구에게를 먼저 써주고 무엇을 이렇게 명사만 나열해줘도 됩니다. 여기다가 to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이 순서만 지켜준다면. 근데 우리가 만약에 throw a rope라고 로프를 먼저 말해줘요. throw 뒤에. 그러면 우리가 rope to him이라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알겠죠? 왜냐면 throw a rope him이라고 해버리면 throw 뒤에 명사가 두 개가 나왔네? 자동적으로 로프에게 그를 던져주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죠? and 그리고 pull 당겨내요. 자, 동사가 두 개 나왔죠? him 그를 to the bank 강둑으로 그죠? 둑 제방으로 끌어낸다는 거죠. 민수 lays the man. 자, 민수가 lays 합니다. 3인칭 단수. 그죠? 눕힙니다. 그 남자를 on his side. 그죠? 그의 옆에 눕혀요. with his head higher than the rest of the body. 자, with 무엇이? his hand가 어떻게? higher than the rest of his body. 그래서 우리가 rest가 나머지였죠. 그래서 그의 몸의 나머지보다 더 높은 상태로 그의 머리를 둔 채로 높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with 분사구 with 그 우리 아까 배운 용법 나왔죠. 그래서 then 그 이후에 민수 checks 합니다. 민수가 체크합니다. The man's breathing. 그 남자의 호흡하는 걸 체크를 한대요. 그죠? 그 동명사죠. 자, you must lay. 너는 눕혀야 한다. 그죠? The person 그 사람을 on his side. 그죠? 그의 옆으로 눕혀야 돼요. 죄송합니다. 아까 위에서 지금 on his side는 그의 옆에가 아니라 옆을 향한 채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옆으로. 그죠? with his head lower than the rest of his body 이렇게 나왔죠. 그의 머리가 lower. 그죠? 지금 낮은 채로, 더 낮은 채로라고 되어 있죠. than the rest of his body. 그의 몸의 나머지보다. 그래서 요게 어떤 상태로라고 하는 걸 표현해주는 요 한 그 덩어리인 거죠. 그죠? This helps water get out of the body.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것이 도와준다라고 하는 3인칭 단수 나왔고요. this니까. 자, 여기 얘가 사역동사예요. 그죠? 그래서 무엇이 어떤 동사 원형하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써도 돼요. 이거를 우리가 뭐랑 또 똑같이 써도 되냐면 help는 준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뿐만 아니라 투부정사도 나와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to get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get out of the body. 그 몸의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물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also 또한 it is important. 자, 그것은 중요해 라고 하니까 그것이 뭔지 모르겠죠. 그러면 이 그것은 해석을 해주면 안 되는 가주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진주어가 나오죠. to keep the person warm. 자, 유지하다 누구를 어떻게 그 사람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Take him to the hospital. 그를 데려가세요. 그죠? 어디로? To the hospital. 병원으로 데려가세요. After he comes around. 그가 after는 여기서 접속사죠. 그래서 주어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가 comes around. 의식을 회복한 이후에 이렇게 되겠죠. 자, 3인칭 단수 나왔고요. 그죠? You must not jump into the water. 너는 점프하면 안 돼요. into the water. 물 안쪽으로. It puts you in danger. 그것이 puts 너를 위험한 상황 안에 놓이게 한다는 거죠. 그죠? 너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danger에 여기는 in이기 때문에 danger가 나와야 됩니다. dangerous라고 하는 형용사 나오면 안 돼요. 자, throw the drowning person a rope. 자, throw 던져주세요. The drowning person이니까 이번에는 drowning 혼자만 나왔으니까 이렇게 그냥 쓴 거죠. 자, 누구에게? 그 물에 빠지고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a rope나 or something을 주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어떤 거냐면 the person can hold on to 그가 꼭 잡고 있을 수 있는 무언가를 주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갑자기 그 something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온 이유가 이게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우리 긴 형용사인 거예요. 그래서 the person이 can hold on 할 수 있는 여기까지네요. 주어가. 그죠? hold on to. 그죠? 이 문장을 두 개로 만들어 보면
The person can hold on to something. A rope or something 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로프나 무언가를 잡을 수 있다 해서 그 사람이 잡을 수 있는 이라고 만들어주기 위해 얘를 지금 which나 that으로 바꿨겠죠. 근데 그래서 이 which가 앞으로 나갔는데 얘가 뒤에 주어 동사다 보니까 이 which를 생략해 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자, an insect in the ear. 그래서 귀에 이제 벌레가 들어갔을 때, 그죠?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an insect flies into John's ear. 자, insect가 flies 3인칭 단수 y를 i로 바꿔주고 es 붙였죠. 어디로? into John's ear 하고 and does not come out. 그리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동사가 2개 나왔어요. 여기서 does도 마찬가지로 이게 3인칭이기 때문에 an insect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이죠. John puts his finger. 자, John이 집어넣어요. 그죠? 무엇을? 그의 finger를 어디에? in his ear. 그의 귀에. 그리고 tries 합니다. 뭐 하려고? to remove 하려고. 자, try to 하면 노력하다겠죠? 그 벌레를 제거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지금 동사가 하나, 2개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동사들, 특히 이 두 번째 나오는 and 뒤에 나오는 이 동사들 있죠. 얘네들이 중요해요. 얘네들이 주어가 누군지를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누가 노력하겠어요? John이라고 하는 주어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John이기 때문에 try가 오면 안 되고 tries 3인칭 단수로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문법 문제 내기 참 좋겠죠. 안 그래도 3인칭 단수 s 붙이는 거 잘 못하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못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내준다고 이렇게 그 병렬 구조라고 하는데 그걸로 내주는 거는 저기서 시험 문제 저라면 하나 꼭 출제할 것 같아요. 그죠? 자, if you put your finger in your ear. 자, if가 나왔으니까 얘는 부사입니다. 어디까지? 여기 쉼표한 데까지. 그리고 if가 put이라고 하는 동사를 먹어서 너가 집어넣다 해서 집어넣는다면 너의 finger를 in your ear 어디에? 네 귀 안에 집어넣는다면 the insect may go. 아마 그 벌레는 갈지도 몰라요. deeper. 더 깊게 into the ear. 그 귀 안으로 이렇게 되겠죠. turn your head. 자, 돌리세요 머리를. 너의 머리를 with the problem ear facing upward. 자, 근데 어떤 상태로? 그 문제의 귀를 그죠? 문제의 귀가 facing upward 위쪽을 바라보는 채로 마주한 채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엇이 어떠한 채로라고 하는 이 with 우리가 아까 배웠던 with 분사 구문이 되겠네요. 그죠? problem ear facing upward 이렇게 되겠죠. Then 그리고 나서 wait 기다리세요 for the insect to fly out.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wait for이라고 하면 누구누구를 기다리다죠. wait for A 그리고 여기다 to 부정사를 이렇게 붙여주면 부정사 이렇게 해주면 A가 뭐뭐 할 때까지 기다리다. 이런 식의 표현을 우리가 또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잘 보시면 insect가 to fly out 밖으로 날아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 이렇게 되겠죠. or 혹은 그죠? 접속사 혹은 go into a dark room 그래서 들어가세요. 어두운 룸으로 and shine 그리고 비추세요. a light를 into your ear 너의 귀 안에다가 불빛을 비추랍니다. the insect will come out 그 인섹트가 나올 거예요. if these treatments fail, see a doctor. 그죠? 병원에 가라. 만약 이러한 치료법들이 뭐 한다면 실패한다면 그죠? 자, 그 다음에 케이스 3 한번 봅시다. 케이스 3. 자, broken bone 뼈 부러졌을 때 그죠? Susie falls on the floor. 수지가 넘어졌어요. 그죠? on the floor. She feels 그녀는 느낍니다. a lot of pain. 많은 고통을 느껴요. 어디에? in her arm. 그녀의 팔에서. to check for a broken bone. 자, 여기서 나오는 투부정사는 지금 투부정사의 부사용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뭐 하기 위해 라는 부사용법이죠. 이런 투부정사 용법들은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이런 것도 밑줄 그은 투부정사 용법과 같은 용법으로 알맞은 것 이런 문제 단골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broken bone 부셔진 뼈 그러면 이 broken도 우리가 이렇게 bone이라고 하는 걸 꾸며주는 부셔져 버린 뼈
가 되겠죠. 를 체크하기 위해 태호 asks Suzy to try to move her arm. 태호가 부탁합니다. 수지 보고 뭐 하라고? to V 하라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원래는 to 부정사를 받는 요런 친구들은 여기다가 누가를 써주면 얘가 V 하라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태호가 수지한테 그녀의 팔을 움직여 보려고 노력해 보라고. 그죠? to try 나왔는데 그 뒤에 또 to 부정사 넣어서 이것을 노력해 보라고. 그죠? He places a hot towel. 자, place 여기서 동사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놓다란 뜻입니다. 뜨거운 타월을 on her injured arm이니까 그 부상당한 팔 위에 놓습니다. Moving the arm can cause more injury. 자, 팔을 움직이는 것이라는 주어는 can cause 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부상을 야기할 수 있어요. So 그러니까 do not move 움직이지 마세요. The injured arm. 그죠? 여기 injured 혼자 나왔죠. Also do not use a hot towel. 그 뜨거운 타월을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명령문이 지금 두 개가 나왔죠. also는 부사고요. 저 so는 이제 접속사니까 그죠? 이렇게 표시를 해줄게요. 자, heat can cause more pain. 자, 그 뜨거운 열기가요 유발할 수 있답니다. 더 많은 고통을. 그죠? 그래서 This is what you should do to help Suzy. 이것이 바로 무언가이다. 근데 그 무언가가 어떤 무언가냐면 you should do, 네가 해야 하는 무언가라고 합니다. To help Suzy, 수지를 도와주기 위해. 두 부정사의 부사적용법. 그래서 뭐뭐 하기, 얘도 뭐뭐 하기 위해라고 하는 이런 뜻을 썼죠. 자, try not to move. 자, 원래 try to 하라고 하면 뭐뭐 하려고 노력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not이 들어가게 되면 하지 말려고 노력해라 이렇게 되겠죠. 움직이지 않으려고 노력해라. The injured arm을 그죠? 부상당한 팔을 put 놓으세요. A bag of ice. 우리 아이스백을 놓으세요. Wrapped in a towel. 타월에 감싸진 그죠? A bag of ice를. 근데 어디다가 on the injured arm 그죠? 그 부상당한 팔에 for 10 to 15 minutes. 자, 10에서 15분 동안이란 뜻이죠. 그래서 if to for은 동안이란 뜻으로 쓰였고요. Support the injured arm. 자, support라 그러면은 받쳐라, 지지해라. The injured arm 그 부상당한 팔을 keep the injured arm higher than the heart. So if you can.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keep해라 보니까 그 부상당한 팔을 어떻게 keep해라? Higher than the heart. 그죠? 심장보다 더 높게 유지를 하라는 겁니다. keep은 반드시 무엇을 어떻게가 뒤에 와야 됩니다. 알겠죠? 반드시요. 기억하세요. 무엇을 어떻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if 만약에 you can 네가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if possible 그냥 이렇게 줄여서 if possible 이렇게 써도 돼요. 혹은 if possible이 뭐를 줄임말이면 if it is possible 이라고 하는 요런 단어 요렇게 되겠죠. 자, call 119. 자, 전화하세요 119에 혹은 take 하세요 the person을 어디로? to the hospital로. 그죠? accidents는 can happen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요. to anybody at any time. 자, 부사가 두 개 나왔어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그죠? if 나왔으니까 자동적으로 우리가 부사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쳐주면 만약에 우리가 give first aid correctly 어떻게? 정확하게 응급처치를 우리가 제공한다면 we can keep 우리는 유지할 수 있어요. injuries 그죠? 부상들을 from getting worse 무엇으로부터? 악화되는 것으로부터 그죠? 더 안 좋게 되는 것으로부터 부상을 막을 수 있다. 부상이 더 안 좋게 되는 행위를 못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죠. And even 심지어 그리고 save lives. 자, lives는 여기서 우리가 life의 복수형이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save가 나온 이유는 save는 어디에 걸리느냐? 지금 여기 지금 and가 있죠. eve는 심지어라는 부사기 때문에 우리가 문법적인 요소를 볼 때는 버리고 여기가 어디에 걸리는 거냐면 우리가 유지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다. 바로 이 can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and
we can even save. 이게 we can and we can이 지금 생략이 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요게 그 응급처치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명령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명령문은 주어가 없이 동사로 바로 동사 원형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요런 거 한번 생각하시면서 봐보시고요. 어려운 내용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죠? 분사 꾸미는 거 이런 것만 잘 봐주시고, 특히 요 본문을 읽은 다음에는 문법적인 정리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흐름을 보면서 그냥 글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응급처치니까 응급처치 순서 같은 거 섞어놓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 한번 다시 읽으시면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인강이 끝나신 이후에 반드시 한 번 더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